안녕하세요. 독학 테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벌써 구독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킥서브 영상들은 중급자 이상의 고수분들의 선택 옵션이었다면 테니스에서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는 서브의 핵심인 플랫 서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저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포핸드보다도 킥서브를 가장 먼저 연습했고 독학이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서브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워 있는 플랫 서브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랜 시절 배웠던 과학 시간을 기억해 봅시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기억나시지요? 맞습니다. 파워 있는 서브를 내려면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가속도를 내는 데에는 많은 동작들이 적용됩니다. 대기하는 스탠스, 로테이션, 스윙, 내전, 팔로스루, 몸을 앞으로 굽힘 등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을 꼽으라면 저는 내전을 뽑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들께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이 내전입니다. 가장 추가 가속도를 얻을 수 있는 플랫 서브의 핵심인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잘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서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립을 잡고 계신가요? 제가 봐온 많은 동호인들은 70% 이상 서브 그립이 이스턴 그립이었습니다. 이스턴 그립은 테니스 공을 앞에서 치기 쉬운 그립입니다. 우리 몸에 별도의 기울임을 주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몸이 편한 만큼 추가적인 가속은 낼 수 없기에 무리한 스윙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프라이팬 서브처럼 뒤처진 타격으로 끌고 와서 맞추는 1차적인 플랫을 할 것이냐, 정점에서 내려 찍으며 내전 가속도를 추가하는 파워풀한 플랫을 할 것이냐를 말입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서브 그립인 것이지요.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플랫 서브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컨티넨탈 그립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독학 테니스가 분석한 플랫 서브 스킬 트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스에 있어서는 핀포인트와 플랫폼 스탠스 어떤 것도 상관없으시니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파워는 핀포인트로, 안정성으로는 플랫폼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구독자 여러분, 나는 정말 이스턴 그립 아니면 안 된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컨티넨탈 그립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스킬트리 1번과 2번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호인들의 프라이팬 서브에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아시나요? 첫 번째, 이스턴 그립 서브는 타점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서브입니다. 플랫 서브의 정석은 올려치다 추가 내전을 하면서 스윙 아크가 줄어들면서 임팩트 시 치고자 하는 각도로 맞추기 쉬운 반면 이스턴 그립은 추가 내전이 안 된다 보니 큰 첫 번째 아크만으로 각도를 맞추어야 해서 홀트가 되기 쉽습니다. 즉, 밀려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의 손목 거금으로 타이밍과 제한된 가속은 주기도 하지만 자칫 손목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손목 관절이 꺾이는 각도가 매우 적다 보니 추가 가속이 적을 뿐더러 너무 과한 힘을 주면 관절이 더 이상 접힐 수 없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손목이 상하게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자세로 치고 싶으시다면 치시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는 방법이 최선이긴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추천은 못 드리지만 몸굽힘 등을 최적화하신 고수분들도 계십니다. 보시는 영상은 리마인드 테니스님의 서브 영상입니다. 그립은 컨티넨탈과 이스턴의 중간 그립이십니다. 이스턴 그립 성분이 있으시다 보니 보시는 사진처럼 내전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볼의 스피드는 상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스탠스부터 로테이션, 임팩트, 제한된 내전, 팔로스로우 등 다른 모든 것이 뛰어나시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는 수년을 숙달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까지 끌어올리신 건 엄청난 정확도와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스턴 그립의 언더스핀 서브입니다. 첫 번째, 이스턴 그립이 플랫 서브를 추구했다면 이건 플랫의 모양을 한 언더스핀 서브입니다. 플랫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깔리는 서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서브는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아래로 깔리는 의외의 서브입니다. 그러나 고수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존 로테이션까지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임팩트 시에 라켓을 내려 꺾지 않고 라켓을 하늘로 세운 상태로 손목을 고정하고 팔만 그대로 내리면서 테니스 공을 비비면서 내리는 서브입니다. 이 서브는 플랫같이 나가다가 바운드 될 때 언더스핀이 걸려 낮게 깔리는 서브로 의외로 에이스가 잘 나오는 서브입니다. 즉 플랫인 줄 알고 중간 정도 타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낮게 깔려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지금 설명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거 내가 쓰는 건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언더스핀이 생기기 때문에 공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변화가 두려우시고 내전 플랫 서브를 숙달하기에는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스턴 그립에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서브를 숙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론 최대치가 낮은 등급의 서브이기에 비추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환골 탈퇴 플랫 서브를 배워봅시다. 플랫 서브도 많은 변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토스를 어디로 할 것이냐, 컨티넨탈 그립에 하이브리드 그립을 할 것인지, 망치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피스톨 그립으로 할 것인지 등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의 시작은 그립에 있기에 컨티넨탈 그립으로 시작해봅시다. 컨티넨탈 그립은 다른 유튜브를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으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의 팔각 버드캡의 두 번째 면에 손바닥은 인덱스 너클과 힐패드를 연하는 선으로 라켓을 잡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포핸드시 피스톨 그립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내전을 느끼기 쉽게 중간 그립인 하이브리드 그립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피스톨 그립으로 하셔도 됩니다. 선수들도 서브 시에는 그립을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선수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자연스럽게 서브 모션을 해봅시다. 어떠신가요? 아마도 멘붕이 오실 겁니다. 의인? 라켓 테두리로 공이 쳐집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테두리로 치시면 됩니다. 가 아니고 여기서 테두리로 맞기 전에 몸을 좌측으로 기울이면서 내전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번 망치를 든 쇼츠 영상을 보셨나요? 여러분, 망치질을 생각해봅시다. 못을 받기 전에 바로 90도로 망치를 내려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세로로 내려오다가 치기 직전 속도를 유지하며 손목을 꺾어 90도로 내려칠 겁니다. 그래야 추가 가속도를 얻어서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버드캡을 공방향으로 끌어당기며 올려치다가 공을 맞추기 적정한 거리에서 내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전은 라켓을 쥔 주먹의 손등 방향의 반대인 손가락 방향 쪽으로 라켓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안쪽으로 돌린다 하여 안, 네, 자를 쓰기에 내전인 것입니다. 독학 테니스에서 키포인트 알려드립니다. 그건 바로 손목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포함해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깨에서 자체 회전이 시작된다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내전을 연습하신다면 훨씬 빠르게 내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전을 하되 공이 타격할 때의 각도를 만들면 대부분의 서브는 성공하게 됩니다. 타격하는 각도는 공을 살짝 업기 시작할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 신장 차이가 있고 내전할 때의 가속도도 다 다르기에 정확한 각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과 팔이 일직선이 되기 전 라켓이 10에서 15도 정도 먼저 앞서 덮이는 타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토스한 공이 살짝 앞에 있을 경우입니다. 만약 공이 앞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있다면 훨씬 더 덮어 치셔야 하겠지요.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과 라켓 팔이 일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이 아주 미세하게 뒤늦게 오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팔의 스윙 궤적의 내전 가속으로 라켓이 더 빨라져서 아주 약간 엎어치는 느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내전이란 걸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서브 스킬이 10포인트가 상승되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스의 위치는 4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2개는 베이스라인 근처로 하실 것이냐, 2개는 베이스라인보다 더 깊이 던질 것이냐입니다. 즉, 제자리에서 뛰어서 상체를 엎어 칠 것이냐, 전진 점프해서 칠 것이냐입니다. 이 2가지를 선택하신 후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몸중앙으로 올릴 것이냐, 볼은 어깨 쪽으로 올릴 것이냐입니다.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차후 과정들을 들으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라켓 로테이션입니다.
80% 로테이션과 풀 로테이션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는 프로 선수들과 유명 선수들을 관찰해 본 결과 모두 다른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나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80에서 100% 로테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국내 유명 유튜버와 여자 선수들이 쓰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다음에 올려치는 손목 각도와 연계됩니다. 다음은 100% 이상 로테이션입니다. 라켓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껴있던 오른 어깨가 공이 나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로테이션 원심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세는 의식해서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동작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나갑니다. 로테이션에서 라켓이 바닥 방향을 볼 때 오른 어깨가 앞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른 어깨와 가슴 움직이 없는 로테이션은 내전을 연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인 올바르게 하고 계시지만 따로 설명을 못 해주다 보니 우리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설명 나갑니다. 올려치는 내전 시 반드시 척추는 좌측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라켓을 그냥 올려쳐서 내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절이 부자연스럽고 힘 전달도 되지 않을 겁니다. 즉, 플랫 서브는 몸을 좌측으로 기울이고 치켜 올려다보는 자세가 정석인 것입니다. 이는 프로 선수들의 동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색해 보이고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플랫 서브임을 인지하시고 연습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임팩트입니다. 앞서 임팩트는 팔보다 라켓이 약간 더 엎어지게 맞추시라는 설명을 기억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임팩트는 내전의 과정 속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내전의 임팩트 전후는 라켓의 평평한 면을 다른 순간보다는 조금 지연시키겠지만 결론적으론 타격 이후 라켓 헤드는 땅 방향으로 가고 라켓은 세로로 세워지면서 우리의 오른 팔꿈치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 자세가 완성되면 세로로 된 라켓을 왼쪽 다리 밖으로 팔로우스로 하면서 균형을 잡으면 플랫 서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플랫 서브 이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연습 훈련 방법은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모든 도모인들이 서브할 때 컨티넨탈로 치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면 저는 대한민국 도모인 테니스 실력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독학 테니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